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이제 PHP DB 접근해서 나오는 거 자, 좀 해결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은 여기 요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다 연동이 된 거죠. 엔진X랑 PHP FPM이랑 마리아DB 3개가 연동이 돼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 라는 거고요. 자, 지금 저희는 이제 엔진X 요거를 그냥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걸 쓰고 있는데, 지금 제 여기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우리가 만들었죠. 엔진X 컨테이너입니다.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울 건데, 지우기 전에요, 자, 우리가 요거를 한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파일을 수정을 했죠. 그죠? 파일을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죠? exec라는 도커 명령어를 통해서 도커 엔진한테 야, 내가 특정 컨테이너 안에 파일 시스템 어디 들어가가지고 파일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파일 하나 만들어서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도커 exec라는 명령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파일 수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docker exec it app1 그 다음에 배시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죠. 꼭 뭐 배시를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쓰는 게 편하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우리가 리눅스 다루듯이 다루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여기가 기본적인 경로잖아요. 쉐어에 USR에 쉐어에 엔진X에 HTML이거든요. 여기 index.html이 있어요. 여기에다 vim 해가지고 test.html을 만들어 봅시다. 대신 적어요. 아무거나. 저장하고 딱 나오시면은 자, 잘못 만들었죠 제가? 이거 빼야 돼요. 앞에 루트. 이렇게 이제 test.html이 생기고요. 자,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예요. 그죠? 8031. 여기에서 이제 AA test.html 하시면은 우리가 작성한 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test.html이라는 파일이 필요해서 작성을 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컨테이너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미지에서 나옵니다. 이미지 맞나요? 자, 그리고 이미지는요 기본적으로 자, 여기 USL에 여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HTML이란 폴더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가 딱 저장이 된 거겠죠. 요거 50x.html이랑 index.html 그죠? 두 개의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가 딱 찍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화 하시면은 컨테이너는 말 그대로 이거를 돋따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 파일 시스템은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파일 두 개인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있었던 거고 이 test.html은 제가 방금 추가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도커 엔진을 통해서 우리가 exec 명령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추가한 거잖아요, 제가.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 추가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추가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이렇게 여기에다 뭐 변경을 한다고 해서 여기가 막 변경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두 개는 서로 별개예요. 그냥 단지 이거에 여기에 본따서 어떤 모양새를 본따서 만들어진 다음에 추후에 우리가 뭐 이 모양새에서 조금 변경을 할 수는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변경했다고 해서 이미지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컨테이너는 단지 이미지의 구체화, 실체화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test.html을 만들어서 적용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컨테이너에서 반영이 된 거지,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다른 컨테이너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존재를 모르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본따서 만든 또 다른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에 HTML 폴더가 있으면 당연히 두 개밖에 없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본따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 뭐 추가했다고 해서 여기가 바뀌거나 여기가 바뀌진 않습니다. 자, 근데 도커를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A 컴퓨터에서 컨테이너를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먼저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를 본따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요. 맞죠? 그러면 기본 폴더에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방금 저희가 한 것처럼. 자, 그럼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세 개, 뭐 파일 몇 개 더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A 컴퓨터에서는 이 컨테이너가 파일이 4개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로컬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개발 환경.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발을 한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배포 서버가 있어요. 서버. 운영 서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코드 애플리케이션 올려가지고 실제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서버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컴퓨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서비스를. 자, 근데 여러분 컨테이너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을까요? 컨테이너가 이렇게 옮겨갈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는 파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프로세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파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에다 파일 2개 추가했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B에다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옮길 수 있는 건 뭐냐면 파일인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운영 서버에서도 이미지를 바탕으로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운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당연히 우리가 추가한 2개의 파일은 여기서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컨테이너를 변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컨테이너 어떤 이제 작업을 하다가 파일 2개가 필요해서 추가를 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컨테이너일 뿐이고 요 내용을 다시 이미지로 떠야 됩니다. 이미지로 빌드한다 그래요. 그래야 이제 요렇게 4개인 상태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요거를 요렇게 다른 서버에다 보내야 이 이미지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만들어야 정확히 우리가 2개 추가한 그 버전으로 서비스가 되겠죠. 일단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컨테이너 안에다가 접근을 해서 EXEC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여기다 추가하는 거는 그냥 내 로컬에서만 반영될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게다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 작업을 뭐 파일 2개를 추가해서 이걸 이미지로 뜨기 위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잠깐 꺼야 돼요. 끝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제작하는 어떤 코드를 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럼 컨테이너가 꺼지면은 이거는 이제 메모리에 있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추가했던 이 파일은 다 날아갑니다. 컨테이너를 뭐 다시 실행하면은 이 파일이 남아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냥 간단하게 내가
exe 명령으로 컨테이너에 들어와가지고 파일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게 가능은 하지만 이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자, 제가 이제 도커를 여기 나갈게요. 엑시트 해가지고 엑시트 하면 나가지죠? 쉘에서. 그럼 원래 우리 리눅스 쉘로 돌아옵니다. 자, 도커 ps 이렇게 해보시면은 엔진엑스 이렇게 앱1이라고 이름 지어진 컨테이너가 돌아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얘를 꺼볼 거예요. 그럼 도커 스탑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아이디 또는 컨테이너 이름으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스톱해서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커 ps 해보시면 없죠 이제. 하지만 이 컨테이너는 아직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이렇게 도커 ps-a에서 보시면은 요 앱1이라는 컨테이너가 꺼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도커 스타트 해가지고 앱1 하시면은 다시 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 때까지는 이제 유지가 돼요, 좀 데이터가. 그래서 다시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AA 잘 나오죠.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다시 스톱을 한 다음에 요거를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여러분. 도커 rm f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커 rm 그리고 f1. 자, 이렇게 지우시면 이제 도커 ps-a 했을 때도 이제 없어요. 기록이 없죠. 그럼 이제 컨테이너 다 날아간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도커를 런을 해가지고 엔진엑스 이미지로 다시 켜볼게요. 이걸로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하면은 도커 ps 했을 때 다시 떴고요. 자, 근데 이제 결과는 이렇게 보시면은 test.html은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요. index.html 들어가 보면 아까 우리가 바꿨던 제목은 다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게 이제 이 도커를 런 할 때 요 엔진엑스라는 원래 기초 이미지 있죠, 초기 이미지. 그러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다시 런을 했기 때문에 초기 이미지대로 다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수시로 이렇게 바꿀 거란 말이에요. 수시로 바꿀 건데 그때마다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런을 하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거는 다 날아갑니다. 데이터 유지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뭔가 우리가 들어가서 파일을 수정해보고 이런 건 괜찮은데 사실 이제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 이 exec로 직접 들어가서 파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이미지를 고쳐서 이걸로 다시 컨테이너를 만들고 테스트 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은 테스트 해본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이미지로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지 만드는 건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할 겁니다. 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요것만 일단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컨테이너의 데이터는 유지되지 않는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가 아무리 고쳐도 컨테이너 다시 시작하면은 다 날아간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요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실습을 먼저 하고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데이터를 일단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볼륨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볼륨.
이렇게 볼륨은 이런 거예요. 이제 컨테이너랑 호스트를 일단 이렇게 따로 그릴게요. 이게 호스트, 이게 여러분들 리눅스고요. 여기가 이제 컨테이너. 컨테이너도 작은 리눅스 세상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A라는 폴더가 있으면은 이렇게 파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유지를 하고 싶으면 호스트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 세 개의 파일의 상태를 호스트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맞죠? 얘는 이렇게 날라가도 만약에 이거랑 똑같이 호스트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으면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 일단 남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 컨테이너는 지워지고 새로운 컨테이너가 나왔어요. 그때 요거를 요렇게 옮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테이너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데이터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컨테이너가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를 호스트에 잠깐 이렇게 저장했는데 이거를 볼륨이라고 합니다. 이 볼륨은 당연히 이제 도커가 자신의 컨테이너에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개념이고요. 이 볼륨은 도커 엔진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만들면은 컨테이너에 있는 어떤 이 파일 시스템이 호스트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분이 알 수 없고 알 필요도 없는 이 호스트 OS 어딘가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륨이 생겨요. 아시겠죠? 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도커 킷에서 엔진X 이게 켜져 있는 거죠. 컨테이너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명령 한번 해볼게요. 볼륨 ls. 자, 그러면은 지금 아무것도 안 뜨죠. 당연히 저희가 이제 볼륨을 따로 저장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명령을 통해서 볼륨을 저장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거 다시 내려주셔야 됩니다. 자, 도커 스탑 앱 1이고요. 컨테이너까지 싹 깨끗이 지워야 돼요. 그럼 도커 rm 앱 1까지 해줘야 되는데 요거 두 번 작업하기 싫잖아요. 그죠? 일단 도커 ps에서 a 보시면은 엔진X에 대한 건 싹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할 건데요. 요거 다시 불러옵니다. 요거. 자, 이렇게 하실 때 옵션을 하나만 좀 더 줄게요. 여기다 뒤에다 줄게요. 대시 두 번 하신 다음에 rm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컨테이너를 중지하면은 저절로 삭제가 됩니다. 찌꺼기 안 남고요. 이렇게 rm을 해줘야 우리가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까지 해가지고 넣어주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뒤에 옵션. 자, 요거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바로 V라는 옵션을 주면 이게 볼륨이라는 걸 이제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V 옵션을 주신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좋을까? USR 이거 할게요. 그냥 똑같이 아까 index.html에 있던 요 파일을 쉐어에 엔진X에 html 요 폴더였죠. 자, 일단 요거를 제가 복사해서 올려드릴게요. 적기 힘드실 수 있으니까.
자, 요거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각 옵션이 뭔지는 이따가 제가 적어 드릴게요. 일단 실행을 해보시죠. 자, 그러면 엔진X 이미지에서 컨테이너가 하나 만들어졌고 이름은 S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처럼 다시 도커 볼륨 PS PS 아니고 LS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도커 볼륨 LS 하시면은, 자, 이번에는 로컬이라고 해서 드라이버가 나오고 볼륨 네임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볼륨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도커가 이 컨테이너 이 파일에서 우리가 정한 이 경로 있죠. 요 경로 있죠. 요거 특정 폴더를, 만약 특정 폴더가 A 폴더라고 하면 이 특정 폴더를 여기 호스트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걸 볼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볼륨 네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으로 지어져요. 익명 볼륨으로 정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익명 볼륨 같은 경우는요, 컨테이너 이 볼륨의 이 원래 폴더를 가진 컨테이너가 종료되면은 같이 사라져요. 해볼게요. 도커 스탑 at1 하시면은 이제 찌꺼기까지 다 같이 삭제가 돼요. 요 RM 옵션 때문에, 요 옵션 때문에 스탑만 해도 이제 삭제가 됩니다. 컨테이너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볼륨 옵션인데 이 경로만 알려줬지 이름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 볼륨으로 들어가고요. 익명 볼륨은 어딘가에 저장되긴 하지만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같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유지는 안 돼요. 자, 그럼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필요할 때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의 저의 목적은 어쨌든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죠.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유지를 하려면 이제 익명으로 하면 안 되고 네임들을 해야 됩니다.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 볼륨에. 그래야 얘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찝어다가 컨테이너 새로 생기면은 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익명 볼륨은 어차피 삭제가 되니까 상관없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만들어 봅니다. 요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 명령어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하시는데 딱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가 볼륨으로 만들고 싶은 이 경로 있잖아요. 이 폴더 이 앞에다가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정해주세요. 저는 데이터라고 해보고 그 다음 땡땡을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로에 대한 볼륨명을 이렇게 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하나만 딱 지어주면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자, 에러 나시면은 요거 이렇게 복사해서 쓰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도커 PS 하시면은 실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커 볼륨 ls 하시면 이제 볼륨 네임이 데이터로 딱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삭제 다시 스톱 해봅니다. F1 스톱 하시면은 컨테이너 다 날아가고요. 아까는 이렇게 익명일 때는
스톱을 하고 나서 다시 도코 볼륨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스톱을 하고 나서 다시 도코 볼륨 LS를 해보시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또 새로운 컨테이너를 실행을 할 때 이걸로 그대로 실행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행이 되고요. 이제 이 컨테이너 있죠. 이 컨테이너 우리가 새로 지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컨테이너고 이걸로 이제 데이터라는 볼륨을 만들었으면은 볼륨 만들고 얘는 삭제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컨테이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볼륨을 이 A라는 폴더를 이 데이터라는 거랑 연결을 했죠. 그럼 이 파일이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은 저희가 여기에서 컨테이너로 이제 볼륨을 만들 때 뭐 새로 추가를 하거나 변경한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컨테이너랑 파일 구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볼륨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볼륨을 다시 한 번만 지울게요. 자, 볼륨 지울 때는 RM 하시고요. 일단 ls 먼저 하시고, 자,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도커 볼륨의 rm 데이터. 이렇게 rm 하신 다음에 그 지우고 싶은 볼륨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뭐 안되면 이제 사용 중이라서 그런 거니까 도커 ps 다시 스톱 하신 다음에 앱 1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볼륨을 지우고요. rm 데이터 지워진 겁니다. 확인하실 때는 볼륨 ls 목록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만들게요. 실행을 할 때 요거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돼요. 요걸로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컨테이너의 요 폴더는 이제 요 이름으로 볼륨이 만들어지고 호스트에 저장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컨테이너의 요 경로로 들어가 가지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수정을 하거나. 그럼 docker exec -it 앱 1에 배시. 요거는 요거죠. 요걸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컨테이너의 내부에 들어왔고요. 자, 다시 여기 요 경로 가서 얘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cd usr share nginx html로 가신 다음에, 자, 요 index.html 이거 고쳐야 되죠. 자, 근데 여기에는 vim 다 없어요.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요거를 apt-get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vim 하나 설치할게요. apt-get install vim. y 해주시면 되고,
염 인스톨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이제 vim으로 index.html을 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수정을 할게요. 자, 뭐 대충 수정합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오시고요. 이렇게 수정이 됐죠. 자, 근데 아까는 이제 여기 볼일 다 봤으니까 exit로 나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저희가 요거를 스톱하고 컨테이너를 스톱해서 정지시킨 다음에 삭제시키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었을 때 초기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게 유지가 안 됐었죠? 아까는. 자, 이번에는 다시 해볼게요. 이제 스톱을 먼저 해야겠죠. F1.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앱 1에 대한 내용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 도커 볼륨에 ls 해보시면은 데이터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림으로 치면은 요거죠. 이렇게 우리가 요 파일을 수정을 해가지고 첫 번째 컨테이너에서 exec로 들어가서 요 파일 하나 수정을 한 거죠. 이건 없다고 치고 파일 2개 있었는데 index.html을 수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볼륨, 데이터라는 이름의 볼륨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여기도 반영이 됩니다. 요거랑 요거 반영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끌 거예요. 이렇게 꺼서 없앨 거예요. 그 다음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그럼 얘는 A라는 폴더에 2개가 있겠죠. 이렇게 초기 모델은 이렇게 생겼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볼륨이랑 이게 또 연결을 해주면은 요 수정했던 내용이 그대로 여기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계속 새로 생겨도 볼륨, 이 볼륨의 내용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볼륨을 공유할 때는 똑같이 실행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거죠. 기존의 것은 스톱하면서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좀 의심스러우면 이름도 이렇게 다르게 해보세요. F2로. 자, 그럼 docker ps 하시면 F2라는 컨테이너가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 새로 고침 하셔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결론. 자, 이게 여러분들이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호스트 OS가 있으면 컨테이너가 있을 건데, 컨테이너라는 거는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그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지에 A라는 폴더가 있고 A라는 폴더에 2개의 파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로부터 만드는 컨테이너는 무조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깁니다. 컨테이너 하나 더 만들면은 얘도 당연히 이미지로부터 본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exe 명령어로 우리가 여기 컨테이너 내부에 진입을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바꾸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일단 여기 이해를 먼저 하시고,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파일을 추가한 다음에 얘 삭제하고 새로 만들면은 어차피 얘를 본따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작업한 내용을 새로운 컨테이너, 이 이미지로부터 만들어진 새로운 컨테이너에 반영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일단 로컬에 저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첫 번째 컨테이너에서 작업했던 데이터를 호스트 어딘가에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볼륨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볼륨의 이름을 정하지 않으면 지워지니까 이름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름의 볼륨으로 이름을 정했고요. 그럼 얘가 사라져도 이제 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사라져서 컨테이너가 아무도 없다가 우리가 또 이미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듭니다. 그럼 당연히 이미지를 본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겨요. 파일 형태가 A라는 폴더에 두 개의 파일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작업했던 내용과는 다르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 데이터라는 이름의 볼륨을 이 컨테이너에 연결을 해주면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반영이 돼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결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에 작업을 하실 때 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을 알아두시라는 거고요. 나중에는 어떤 것까지 하냐면 이 볼륨 말고, 볼륨은 어쨌든 그냥 요 정도 어떤 컨테이너의 특정 폴더를 어딘가에 저장해 놓고 도커 엔진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커 엔진에서 관리가 되는 건데, 추후에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냐면, 이것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볼륨을 여러분들이 호스트 OS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B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볼륨이 아니라 그냥 폴더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막 여기에다가 파일 만들고 폴더 만들고 막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하나 만들 때 얘 볼륨을 요걸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요 폴더랑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작업하면은 여기서 파일 하나 생성하면 자동으로 여기 생겨요. 여기서 파일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여기 수정이 됩니다.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요거 마운트 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운트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마운트를 시키면은 이제 그냥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거랑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호스트 OS에서 파일 작업을 하면은 컨테이너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컨테이너가 삭제가 돼도 내 호스트에 이 폴더만 남아있으면 새로운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때 그대로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볼륨의 개념과 볼륨을 연결하는 방법, 요것만 일단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딱 익명 볼륨까지, 그러니까 익명 볼륨이랑 네임드 볼륨 두 개만 한 거고, 이제 마운트 볼륨 요거까지만 하시면 이제 볼륨은 마무리가 되고요. 요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컨테이너가 서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 개념을 먼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했던 명령어들 좀 제가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치신 부분 많을 텐데, 자, 정리해서 쭉 따라하면서 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까 따라해 보시고, 오늘은 딱 이 개념 정도만 이해하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볼륨 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운트 볼륨이랑 적용해서 이제 실제로 엔진X를 저희 호스트에서 걷어내고 컨테이너만으로 서비스를 할 겁니다.